좀 화학결합과 분자세계 수능 특강이 아무튼 내용이 좀 좀 짧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특강으로 하고, 하이탑이나 개념 완성도 잘 시간 있으면 잘 읽어보시면, 꾸준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일단은 이걸로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온다. 이거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합니다. 루이스 전자점식 이용해가지고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쌍극자 모멘트, 이게 분자의 어떤 특성 알면 되거든요. 분자 특성 알면 됩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계산하는 문제가 너무 어렵고, 이런 거는 이제 보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시간 아끼는 거고요. 자, 일단 결합, 화학 결합, 큰 제목이 화학 결합이잖아요. 화학 결합과 분자 세 개인데, 아무튼 화학 결합에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 이온 결합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금속 결합이 있는데,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면 이온 결합이고요. 비금속 원소들끼리 만나면 공유 결합이고, 금속 원소끼리 만나면 금속 결합이에요. 근데 이온 결합이 되고 공유 결합이 되고 이런 차이가,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사실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또 배울 거고, 공유 결합도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을 하는데 극성 공유 결합이 있고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냐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 분자가 어떤 극성을 가지느냐 이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의 세계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어떤 분자는 물에 잘 녹고 어떤 분자는 물에 안 녹고, 이런 성질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실험을 안 해도. 야, 얘는 물에 잘 녹겠네, 아니면 얘는 물에 잘 안 녹네, 그리고 얘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일 것 같은데,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자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이런 결합을 알고, 그 다음에 분자의 구조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뒤에 나올 거고, 일단 화학 결합의 전기적 성질인데, 그 중에 이제 이온 결합은 이제 나트륨이 금속이고요, 염소가 비금속이죠. 서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다 배웠죠. 이런 거는 이제 1학년 때도 전자를 뺏깁니다. 전자를. 그래서 얘가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단단히 결합한다. 그게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이런 애도 이제 칼륨이 금속인 걸 아셔야죠. 칼륨이 금속이고, 플로린이 비금속인데, 이런 애들끼리 정전기적 인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어떤 이 물질에 대한 전기 전도성인데, 고체 상태로 있으면, 일단 전기 전도성이라는 거는 전류가 잘 흐르는 성질인데요. 전류가 잘 흐르려면 전하를 띈 물질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온 결합에서는 이온들이 전하를 띠고 있죠. 이온들이. 근데 고체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단단한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고체 상태에서는. 그래서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단단히 결합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근데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지죠. 가열을 해가지고 소금 같은 경우에 거의 800도씨까지 가열해줘야지 얘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인력이 커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용융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용해돼서 수용액 상태가 돼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류가 통해요. 고체는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 이거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전기 분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용융액을 전기 분해를 해요. 용융액은 녹아 있다 이거죠. 이건 액체로 용융시킨 거고. 녹인 건데 녹였다라고 하면은 헷갈리거든요. 네가 말하는 것처럼 수용액도 녹이는 거고 용융액도 녹이는 거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용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상태 변화고요. 상태 변화. 얘를 용해를 시키면은 수용액이 되는 거죠. 물에 녹이면은 수용액이 되는 거죠. 소금 자체를 끓인 거죠. 끓였다? 뭐 끓인 거기도 하죠. 근데 끓인 거는 이제 기체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용융시킨 거죠. 용융액은 용융시킨 거예요. 가열해서 얘를 이제 물에다가 녹이면 수용액 상태가 되는데, 얘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뉘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물이 같이 있는 거지. 근데 왜 수용액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용융액 상태에서 하냐면,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분해를 하면 이 CL은 얘가 CL2 기체로 이렇게 분해가 되기는 하는데, 이 애보다 여기에 있는 수소가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물이 분해가 돼요. 우리의 목적은 나트륨이랑 염소를 분해하고 싶은 건데, 이 수용액으로 분해를 하면 물이 전기 분해가 돼요. 그 물이 전기 분해가 돼서 수소기체가 나와요. 아무튼 수소기체가 나와요. 나트륨 뭐 금속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용액 상태로 전기 분해하는 게 아니라 가열을 해가지고 녹여 놓은 다음에, 근데 왜 또 녹여야 되냐면 녹여야지 전기가 통하니까. 고체 상태로선 전기가 안 통하는데 전기 분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전기가 통해야지 전기 분해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CL-가 플러스 극 쪽에서는 전자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이거 뭐 두 개가 CL2가 되면서 전자 두 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서 아무튼 CL2 기체가 나오게 되어 있고, 이거는 되게 위험한 실험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염소 기체가 되게 독성이 큰 이제 독가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책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이걸 하려면 다른 설비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나오는 그런 극이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애가 전자를 받아서 나트륨이 되죠. 근데 나트륨이 되는데 가열을 해놨잖아 이게. 그래서 얘가 녹아 있어요. 액체 상태로. 얘가 801도 정도면은 나트륨의 녹는 점보다 높기 때문에 녹아 있습니다. 액체 상태로. 이거는 기체니까 기체가 발생하는 거고, 금속 나트륨이 생기는 거죠. 하여튼 전기 분해를 했더니 분해가 됐잖아. 그러니까 요거 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거. 전자가 이온 결합 물질을 전기 분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자로 흘려주게 돼서 결합을 끊을 수 있다.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실험인 거고, 요렇게 이제 전기 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거 일단, 자, 염화나트륨 용융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자,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거는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죠. 나트륨 이온. 플러스 극으로 가려면 Cl 마이너스가 가야죠. 이거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일단 용융 상태에서 이온 결합 물질이 전기 분해가 되는 것으로 보아 이온 결합 물질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아니고 염화나트륨의 용융액에서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밑에 공유결합의 전기적인 성질, 공유결합 물질. 자, 이거 다 비금속입니다. 수소, 산소, 비금속, 탄소, 산소, 비금속. 이거 다 비금속.
비금속들끼리 결합을 하면은 공유결합 물질이 돼요. 공유결합 물질. 근데 왜냐하면 비금속들은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은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돼야 되는데 뭐 1개 내지 2개, 3개 이렇게 전자를 뺏어와야 돼. 근데 뺏겨줄 애가 있으면은 뺏겨주면 되는데 얘네들은 다 필요한 애들이거든요. 둘 다. 결합을 해야 되는데 산소도 2개가 필요하고 수소도 1개가 필요해. 그러면은 공유를 하면 되죠. 이게 공유. 공유를 하면 되죠. 공유를 하면 되죠. 되게 현명한 거죠. 비금속들끼리는 공유를 한다, 전자를.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은 이제 주고받고를 하는데. 전기 전도성, 공유결합 물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이나 전하를 띈 물질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해. 그러면 이 전자는 여기 이 사이에 있는 거야. 공유결합에 사용된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결합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흑연은 예외이긴 한데 흑연은 원래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벌집 구도처럼 이렇게 그리죠. 근데 요 사이사이에 다 탄소가 있는 건데 탄소는 원래 결합을 4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 둘, 3개를 하고 있잖아. 여기에 사실 이중결합이 하나 있어요. 이 중에 3개 중에 이중결합이 원래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뭐 화학과 가서 이제 배우실 건데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요 사이를. 아무튼 니네 책에 있는 대로 이해를 하자면 결합을 3개를 하고 있는 걸 그리거든요. 자유전자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유전자가 자유로운 전자가 하나 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흑연 결합을 이렇게 3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잖아요. 그쵸? 근데 자유전자가 하나 있어요. 원래는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사실 이중에 어찌됐건 흑연이나 아니면 탄소 나노튜브나 이런 애들은 자유전자가 있다. 이런 애들은 자유전자 있어요. 흑연, 탄소 나노튜브, 플로렌, 그래핀 요런 애들은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도 공유결합인 거는 맞아요. 공유결합인 건 맞고, 자, 그 다음에 물을 전기분해하고 싶다. 근데 그러면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 아까 전에 NaCl은 액체 상태면 전기가 통하는데 얘는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기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전해질을 녹여요. 근데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을 하고 있는 게 전해질인데 물에 녹아가지고 전기 통하게 해주면 전해질인데, 전해질을 사용할 때 만약에 이제 소금이 이제 되게 구하기 쉬운 전해질이거든. 근데 이거를 쓰면 안 돼, 전해질로. 왜냐면 얘는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소랑 염소가 발생해.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알맞은 전해질이 있어요. 알맞은 전해질이. 그래서 이런 황산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을 넣고 전기 분해를 하면, 자,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는데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전기 분해가 된다라는 것은 공유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물을 전기 분해하기 위해서 물하고 황산나트륨을 넣는데, 황산나트륨은 이제 자기가 분해되는 건 아니고 전기 통하게 해주는 전해질인 거고, 물을 좀 요렇게 보셔야 돼. 물을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이렇게 뭐 요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물이 원래 H2O잖아요.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전자쌍을 산소가 잡아당겨서 요쪽은 마이너스성을 띠고 요쪽은 플러스성을 띈다. 그러면은 이 플러스는 얘가 전자를 받아, 마이너스 극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여기 있는 애가. 그 다음에 요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뺏겨. 그래서 산소가 돼. 자.
그러니까 수소랑 산소의 차이가 일단은 전기 음성도라는 차이가 있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쉬워요. 근데 왜냐하면 얘는 양성자가 1개고 얘는 양성자가 8개이기 때문에 요 전자쌍을 산소 쪽으로 좀 잡아당기고 있어요.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성을 띠고 얘네들은 플러스성을 띠거든요. 플러스성을 띠는 애들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얻어요. 마이너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은 전자 주는 극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고, 산소는 지금 전자가 조금 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뺏겨서 산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인데, 비율을 보시면 물이 H2O기 때문에 분해가 되면 수소기체가 2개 나오고 산소기체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기체 상태에서 개수가 많을수록 부피를 많이 차지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부피, 여기 2부피, 여기 1부피, 2대1. 2부피 차지하고 있는 애가 수소고 1부피 차지하는 애가 산소고, 따라가 보시면 산소가 발생한 전극 보시면 플러스 극이에요. 맞죠? 예. 수소가 발생한 전극 보시면 마이너스 극이죠. 그래서 예. 전기 분해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옆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 O2,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 H2가 발생하고요.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아니에요. 액체 상태여도 전기전도성 없어요.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면 전기전도성 있거든요.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여도 전기전도성 없습니다. 설탕은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모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염화나트륨과 설탕을 물에 녹여, 고체 상태에서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물에 녹인 게 아니네요. 가열을 해서 액체를 만든 거구나. 액체 상태에서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이 있고, 설탕은 액체가 돼도 전기 전도성 없어요.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 있을 때 얘네들은 이온이 이동하는 거고, 뭐 얘는 이온이 이동할 이온도 없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 없습니다. 설탕은. 넘어가겠습니다. 화학결합과 옥텟 규칙. 자, 옥텟 규칙은 이제 자주 나왔는데, 그죠? 비활성 기체들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더라. 비활성 기체들은 전자 껍질을 모두 채우고 있는 그런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륨은 가장 바깥쪽 껍질 2개를 다 채우고 있고, 네온도 가장 바깥쪽 껍질 8개 채우고 있고요. 아르곤도 8개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옥텟 규칙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 헬륨만 2개. 요렇게 전자 배치가 되면 안정화된다. 그게 옥텟 규칙입니다. 양이온이 될 때, 이제 이온 결합할 때, 나트륨 같은 경우에 하나, 둘, 3개 껍질이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하나 있어. 근데 염소 원자 같은 경우에 하나, 둘, 3개 껍질이 있는데 여기에 7개가 있어요. 맨 끝에. 얘는 17개고 얘는 11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트륨 원자 혼자 있으면은 이렇게 있겠지만, 염소 원자가 다가오면 요 전자를, 요 양성자가 17개나 되잖아요. 나트륨은 11개인데 17개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를 자기가 뺏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뺏어오고 나서 8개가 됐죠? 얘는 가장 바깥쪽 껍질이 8개가 됐죠? 뺏어오고 나서 그래도 얘는 11개고 얘는 17개잖아, 양성자가. 그럼 하나 더 뺏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왜냐면 얘는 하나, 둘,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애들은 잘 떨어져. 근데 얘네들은 유효협전화가 갑자기 증가하고요. 뭐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이온 결합 물질, 이온화 에너지 같은 거,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같은 거 공부할 때도 껍질이 바뀌면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증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첫 번째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떨어지기 쉽지만 8개가 채워져 있는 이 상태에선 떨어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만 떨어지고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염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를 채우고 나서는 하나 더 잡아당기려면 8개가 채워진 데에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껍질에 이제 전자를 가져다 놔야 돼. 그러려면 이제 이 원자 핵하부의 그 인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8개가 채우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뺏어오진 않아. 이해 가세요? 이게 이제 유효핵전화가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전자를 하나 뺏겨서 가장 바깥쪽 껍질이 8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만 뺏기기 때문에 나트륨 양이온이 되고, 그 나트륨 양이온은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고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화이온이 되고, 1가 마이너스 염화이온이 되고, 아르곤의 전자 배치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니까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온 결합이 됩니다. 자, 원자들이 18쪽 원소인 비활성 기체와 같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워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원자과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 자, 이온 결합, 그렇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이온 결합이 될 때는 원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전기력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는데,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전기력이 세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거리는 어디 거리를 볼 거냐면 원자 핵하고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보는 거예요.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 거리.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가까워지면 안정화되는 거 맞는데 인력이 더 증가하면서, 근데 너무 가까워지면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 너무 가까워지면 전자들 간의 반발력도 있고요, 원자 핵하고의 반발력도 있어지기 때문에 완전 하나로 뭐 융합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거리가 유지가 됩니다. 일정 거리가. 그 그래프가 이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가까워지면은 에너지가 낮아져야 돼.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이렇게 낮아져야 돼. 가까워지면. 핵간거리가.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반발력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점하고 요 실선을 같이 그려 놓은 게 요 가운데 있는 선이거든요. 좀 흐리멍텅한 요 선. 요 선이 너무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너무 커져요. 근데 에너지가 커지는 건 불안정하다라는 소리야, 사실. 그래서 에너지가 커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에너지가 가장 작았을 때가 가장 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R0만큼 거리로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안정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R0가 뭐냐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 이 R0보다 만약에 좀 멀다, 그러면은 인력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는 구간이고요. 가까워지는 게 좋은 거고요. B보다 이 R0보다 너무 가깝다, 그러면 반발력이 우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더 멀어지려고 하는 구간이고,
그게 이제 균형을 맞춘 지점이 이제 R0입니다. 안정한 상태가 됐을 때 R0만큼 이온 사이 거리가 유지가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 보시면 여기 에너지 있죠? 요 에너지가 0에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가 이온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저거만큼 안정화되는 겁니다. 저거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안정화되는 겁니다. 자, 요 그래프 해석하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예, 참고 자료에. 모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은 주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금속 원소와 음이온이 되기 쉬운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 형성된다. 비금속 써야 되네. 자, 칼륨은 전자 1개를 잃으면서 칼륨 플러스가 되고요. 산소는 전자 2개 얻으면서 O 이가 마이너스 되는 거 맞고요. 산화 이온 되는 거 맞고요. 자, 5번에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인력과 반발력이라고 쓰면 되겠네. 인력과 반발력의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낮은 게 안정한 거예요. 자, 넘겨서 112쪽.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은 양이온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 되는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라는 말을 붙이면 되고요. 나트륨 이온, 구리 이온. 근데 구리는 1이 있고 2가 있는데, 요런 애들은 이제 하여튼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주기율표 상에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중간에 있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은 두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이제 떨어질 때, 원자과 전자가 하나 내지 2개거든요, 구리가. 그래서 하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2개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숫자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런 거 아닌 이상 전형 원소는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 아니면 2개. 예, 알루미늄은 3개.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화이온을 붙이는 경우가 많고, 소로 끝나는 경우에는 소자는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아이오딘인데 아이오딘 화이온이라고 쓰는 거고, 이건 원래 염소잖아, 염소. 근데 소자 빼고 염화이온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때 좀 다르니까 하여튼 이름은 어쩔 수 없죠. 외우는 수밖에 없고요. 이 이름은 자꾸 불러가지고 이름을 외우시긴 하셔야 되고, 이온 결합을 할 때 총 전하량이 0이 되도록 개수 B가 맞춰집니다.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이 0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뭐 염화나트륨이 될 때는 염화이온이 플러스일 거고, 전하량이 나트륨이군요. 나트륨 이온이 플러스일 거고 염화이온이 마이너스일 거면 1대1 결합하면 돼요. 1대1 결합. 그래서 쓰기를 이렇게 쓰죠. 화학식을. 근데 이거는 분자식이 아니에요. 이게 분자식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이거의 의미가 1대1의 비율로 결합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개 결합했다라는 게 아니라 뭐 100개 아니면 뭐 100만 개 요런 비율을 의미하는 거. 개수 B. 개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게 좀,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 H2O 이렇게 쓰잖아? 그럼 실제로 수소 2개에 산소 1개. 이건 이렇게 돼요. 물론 비율이라고 말해도 2대1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비율이야, 비율. 이거는 개수가 아니야.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아니야. 1대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자, 칼슘이온 이가 플러스고 염화이온이 1가 마이너스면 1대1의 개수 B로 결합을 해요. 염화칼슘이.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사실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칼슘이 예를 들어서 2가 플러스야. 그래서 1가 마이너스가 하나 붙었어. 그럼 전하가 플러스 양이잖아, 양. 그럼 하나가 더 붙겠지, 이렇게. 근데 가다가 또 붙어요, 2가 플러스. 그럼 또 붙어요, 이렇게.
근데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율인 거야, 비율. 자, 이온결합 물질의 명명법. 이온결합 물질은 일단은 쓸 때는 양이온 먼저 쓰는 거예요. 이 앞에 양이온이죠, 이게 다 양이온.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쓰는데, 이름으로 우리 한국말로 말할 때는 뒤에서부터 말해요.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탄산 나트륨, 탄산 칼슘.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쓸 때는 양이온 먼저. 플로리나 나트륨, 아이오디나 칼륨, 질산 은. 근데 화자가 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산 은, 질산화가 아니라 탄산 나트륨, 탄산 칼슘, 황산 구리, 황산 알루미늄. 이건 산화 칼슘. 이건 또 화자가 붙어요. 수산화 마그네슘, 황산 바륨. 어쩔 수가 없어. 이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 붙을 때가 있고 안 붙을 때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구조. 이온결합 물질은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고체 상태일 때 배열이 되어 있죠. 규칙적으로. 자, 옆에 개념 체크. 이온결합 물질은 화학물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이온수의 비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다. 칼륨과 탄산이온이 결합하면 화학식은, 칼륨은 1가 플러스잖아, 그쵸? 탄산이온은 2가 마이너스. 그럼 칼륨이 2개가 붙어야 돼. K2CO3 이렇게. 읽을 때는 탄산칼륨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거의 이름은 칼슘이온이다, 맞죠? 요거는 산소화, 소자가 없어야 돼. 산화이온, 산화이온. 산소화이온 말고요, 산화이온.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자, 이온결합 물질은, 아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알루미늄은 3가 플러스고요, 황산이온은 2가 마이너스야. 그럼 얘가 2대 3으로 결합을 해야지 전하량이 맞는 거죠. 이게 이제 구리는 2가 플러스야. SO4는 2가 마이너스야. 그럼 1대1이야, 이게. 1대1. 1대1이다, 이게. 이 1대4가 아닙니다. SO4 2가 마이너스가 그냥 하나의 그 이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도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것도 1대1 결합이야, 1대1 결합. 요거는 나트륨이 플러스 1가고 칼슘이온이 탄산이온 2가 마이너스니까, 나트륨이온 2개가 붙어야 돼. 그럼 2대1 결합이야. 이거 1대2 결합이고, 이거 1대1 결합이고, 요거는 2대3 결합이고.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는 거예요. 자, 물에 대한 용해성. 물이 원래 극성 용매야. 극성을 가지고 있는 용매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뒤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뭐 이런 것처럼, 소금 이런 것처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으면 극성 용매라 서로 반대되는 극끼리 인력이 있기 때문에 잘 녹일 수가 있어요.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물 분자 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얘가 산소 쪽이 마이너스성이에요. 수소 쪽이 플러스성이고, 플러스성이에요. 그래서 잘 봐요. 이 조그만 게 나트륨 이온이야, 얘. 그러니까 Na 플러스를 여기 산소, 이 산소지, 산소들이 둘러싸서 안정화시키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온결합 물질인데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산소가 마이너스성이니까 Na 플러스 감싸면서 떨어뜨립니다. 네, 여기는 이제 얘는 Cl 마이너스죠,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는 플러스 수소가 감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용해도가 증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은 단단해요. 단단한데 잘 부서져.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인데, 딱딱하잖아. 소금 딱딱하잖아요. 물렁물렁 안 하잖아요. 근데 잘 부서져요. 결합은 단단하게 하고 있는 거 맞는데 옆에서 좀 힘을 주면
같은 극끼리 만약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된다. 그러면은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잘 부서집니다. 그래서 결정이 잘 부서진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고체일 때는 없고 액체나 아니면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거는 인력이 강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편이고요.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높아진다. 그러니까 인력이, 정전기적 인력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고 이온의 전하량이 크면 인력이 커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죠. 밑에 식이 나와 있긴 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잘 봐요. 이 NaF, NaCl, NaBr, NaI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야. 근데 옆에 있는 애는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일단 전하량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전하량이 큰 애들이 어때요? 녹는 점, 끓는 점이 다 높아요. 녹는 점을 주로 보면은 얘는 이제 996도씨에서 NaF가 녹는데 얘는 2825도씨에서 녹는 거야. 녹는 게 전하량 차이가 그만큼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다 나트륨으로 고정을 했고요. 여기 자, 잘 봐요. 플로린보다 CL이 더 커요. 왜냐면 주기가 증가하잖아.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증가하잖아. 그럼 핵간거리가 멀어집니다. 이온 사이 거리가. 근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봐봐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인력이 감소해서 녹는 점이 어떻게 돼? 줄어들죠? 녹는 점이 인력이 작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거리가 멀수록 인력이 약해지고 전하량이 클수록 인력이 크다. 자, 무슨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 흐른다 아니고요. 녹는 점은 얘랑 비교할 때는 얘가 더 높은 게 맞아요. 왜냐면 얘가 나트륨 똑같이 있는데 플로린은 2주기고 CL은 3주기이기 때문에 결합력이 더 NaF가 더 크죠. 거리가 가까워서. 이온 사이 거리가 비슷한 경우 여기 2가 플러스 1가 플러스잖아요. 그 녹는 점이 높은 거는 얘다. 맞죠? 산화바륨.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기출문제 2022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네요. 네. 자, 요렇게 되어 있다. 네. 그림 보시면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그쵸? 얘는 공유 결합 물질이고, 그쵸? 네. 그 다음에 A는 3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전자 2개 떨어져서 지금 하나, 둘, 3주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2개 붙어 있었으면 4주기지, 4주기. A, 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맞고요. A와 C는 1대2로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A와 C가. 자, C를 보면은 원자과 전자가 7개였던 애야. 지금 하나를 공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C는 원자과 전자가 원래 7개였던 애야. 그러면 얘가 이온 결합을 한다 치면 A는 2가 플러스인데 C는 전자를 하나만 뺏어오는 애니까 음이온이 되면 C 마이너스 1가가 돼요. 그래서 비율은 1대2로 결합할 거고 1대2로 결합한다. 맞네요. 1대2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니은 디귿 4번이 답이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다시 보기. 자, 저 개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물질 X가 있었는데 물에 녹였대요. 물에 녹였대. 그러니까 지금 A 2가 플러스가 하나, 둘, 3개.
세모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렇게 1대2로 결합을 하려면 전하량의 B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N은 1이 돼야죠. N은 1. N은 B에 들어있는 N은 1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화학식은 얘다. AB2죠? AB2라는 거 확인되죠? 그쵸? 네. 아니고, 개수비를 보시면. 그 다음에 얘는 3주기다 라고 되어 있는데, A2가 플러스가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게 되고요. 얘가 아르곤의 전자배치를 가지니까 3주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3주기였는데 전자를 이제 한 개만 더 붙이면은 아르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염소겠다, 염소. B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B가 더 크네요. 그쵸? 둘 다 사실은 3주기인데요. B가 더 큽니다. B가. 원자 번호 B가 더 크다. 이거 5번. 둘 다 3주기인데 구분하시죠? 자, 잠깐만 섰다 하자. 이분들이. 2점 테스트 풀어봅시다. 115에서, 네. 116쪽.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전기분해 하는데 지금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가르쳐주고 부피비를 알려줬죠. 그쵸? 그럼 여기가 수소기체이죠. 그쵸? 2대1이니까 산소기체입니다. 근데 산소기체는 이제 마이너스성을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플러스 극에서 반응을 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수소를 원래 플러스성을 띈다고 생각하시면 나가 마이너스성, 이게 마이너스 극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A에 모인 기체는 수소고, 예, 기억은 틀렸고요. 리은은 가는 플러스 극이다. 맞네. 그 다음에 디귿은 이 실험으로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로 화학결합에 의해 전자가 관여한다. 전자 관여한다. 예, 전기 분해가 되기 때문에 답은 4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M은 금속 원소이다. 예, M은 금속 원소이다.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 얘가 Cl-잖아요. 그 다음에 K는 플러스일 거고, 얘는 E가 마이너스고, 자, 얘는 이제 E가 플러스고 E가 마이너스고. N이 뭔지 모르네. M은 이미 원소이다. M은 이미 원소이다.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지 모르네. 여기 B랑 B가 같다라고 써있네요. 그쵸? 그럼 얘는 1몰에 얘가 이제 K2O로 있을 거야. 그럼 얘가 1몰이면은 이온은 총 3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 2몰, 요거 1몰 나오니까. 이 물질이 1몰 있으면. 그럼 얘도 3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C에 얘가 M이 E가 플러스여야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M이 E가 플러스니까 요렇게 돼야 되죠. 그쵸? 네. 그러면 3몰 나올 거고, 얘는 2몰 나오는 겁니다. 얘는 1대1 결합이기 때문에 1대1 결합이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은 5 나오는 거 맞고요. 양이온의 전하는 가랑 나랑 같습니다. 지금 E가 플러스로. 그 다음에 음이온분의 양이온. 나는 음이온이 하나고 두 개고 이온 수니까, 자, 나는 2분의 1이고요. 다는 1분의 2다. 1분의 2. 음이온이 1이고, 음이온 1개에 양이온 2개죠? 음이온 1개에 양이온 2개입니다. 그래서 1분의 2다. 얘가 더 커야 되네. 틀렸네요. 1번이 답.
다음에 3번. 자, 이온 결합 물질이고 전자 두 개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A와 B는 같은 주기다. 얘는 3주기고 얘는 2주기고 A, B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액체지 액체 이거 봐야 됩니다. 액체는 전기 전도성 있어요. 만약에 A, B 뭐 이렇게 S로 써 있다. 솔리드. 예, 그럼 없어요. L자 보셔야 됩니다. 자, 이온 반지름은 지금 얘가 양성자 수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쵸? 얘가 양성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A가 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군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죠. 근데 B 음이온 같은 경우에 이온 반지름 커지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은 B가 더 크겠네요. 왜냐면 B는 이제 커질 거고 1보다 클 거고 A 같은 경우 1보다 작겠죠.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세 가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와 녹는 점에 대한 자료이다. M하고 N은 1족과 2족 원소 중 하나이다. 16족, 17족 중 하나이다. X에서 Z는 16족, 17족 중 하나이다. 원자 번호는 22하이다. 자, 근데 아무튼 얘가 지금 좀 뭔가 감이 있긴 해야죠. 지금 얘가 녹는 점이 엄청 높아요. 그렇죠? 거리는 가까운데 얘가 더 높아. 거리 가까우면 원래 인력이 더 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차이 많이 나려면 뭐 이가 플러스 이가 마이너스인 경우일 거야. 그럴 거라고 예상이 돼. 일단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M은 똑같이 있잖아 지금 M. 그럼 플러스 1가 플러스 1가인데, 자, 그 다음 또 뭐 없나? XYZ인데 XYZ 16쪽에서 17쪽 중 하나이다. 그럼 이 둘 중에 둘 다 17쪽이어야지 되죠. 왜냐면 1대1이거든요. 1대1 뭐 여기 뭐 써져 있진 않잖아요. 1대1인데 지금 얘는 이온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네, 더 멀어졌죠. 그러니까 M은 똑같은데 Y가 X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20번 이하면은 얘가 17쪽 중에 염소일 가능성이 크고 얘가 더 크잖아. 얘가 이온 사이 거리가. 얘가 플루오린일 거야. 얘가 플루오린이고 얘가 염소일 거고요. 뭐 요럴 겁니다. 요럴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은 지금 NZ랑 MX 비교했는데 녹는 점만 봐도 알죠? NZ가 더 NG가 더 인력 큽니다. 녹는 점 크니까. 양이온의 전하량은 NG가 MY보다 양이온의 전하 크죠? 얘 1가 플러스니까 그쵸? 1가 플러스고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역은 요렇다. 거리가 멀어졌죠? 그러면 녹는 점 인력 낮아지면서 녹는 점 작아져야 돼. 기역 뭐 이 순서가 되겠죠? 틀렸어요. 디귿은 3번이 답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정전기적 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녹는 점 낮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자, 물질 A와 B2가 반응하여 A2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방식과 A2B의 화학 결합 모형이다. 이렇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다고 되어 있고, 자, 뭐 그 반응식의 개수 채우는 건 일단 기억은 얘는 2개면 A는 2개가 돼야 되고요. B는 뭐 요런 애가 되는 거 맞으니까
B는 원래는 2분의 1이 돼야겠네. 네. 원래는 2분의 1이 돼야겠죠. 네. 그러면 2를 곱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4, 1, 2 네. 예, 그렇게 해놓고 일단 맞나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맞나? 맞네요. 예. 4, 1, 2고 A랑 B 더한 게 C분의 2분의 5 맞네. 예. 일단은 기억이 맞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B는 원래 전자 2개 얻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B는 6개고 A 같은 게 하나 뺏겨서 저렇게 된 거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1개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온 반지름은 얘가 더 큽니다. 예. 현재 그 전자의 배치는 똑같은데 양성자 수가 B가 더 작기 때문에 예, B가 더 크게 되는 거죠. 그거 다 맞네요. B 이가 마이너스가 A 이가 플러스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이다. 자, 얘는 힘을 받으면 쉽게 부서진다. 맞고 NaCl을 구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자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온이니까. 안 같아요. 전자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자수. 예. 얘는 나트륨은 전자 하나가 떨어져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고 아르곤 전자 하나 Cl 전자 하나 붙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가 10개 있고 얘는 18개 있죠. 18개. 그쵸? 같이 같습니다. 얘는 모두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전도성 있고요. 이건 액체를 의미하고 이건 aqueous, 이건 수용액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B 학생은 틀렸어요. A랑 C 4번. 그 다음에 요것 중 하나이다. 요게 지금 요게 둘이 고만고만하죠. 그쵸? 비슷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가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인 A인 거야 얘가. 얘가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막 2000도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가 MgO일 거고 액체에서의 전기전도성은 다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 A랑 가랑 나를 비교하는데 자 얘가 더 높아요. 996 얘가 더 높습니다. 얘가 원자 핵간 그 이온 간 거리가 가까운 앤 거야. 전하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온 간 거리가 가까운 앤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제 이 플로린이 2죽이고 염소가 3죽이니까 얘가 더 가까운 거죠.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 되겠고 없음 아니고요. 나는 NaC에 맞고 1몰에 포함된 전자의 양은 화합물 1몰에 포함된 전자의 양은 가가 다보다 크다. 가가 다보다 크다. 얘는 네온 전자 배치, 얘도 네온 전자 배치, 얘도 네온 전자 배치, 얘도 네온 전자 배치네. 나트륨 마그네슘 다 똑같네요. 1몰에 포함된 전체 전자의 양은 똑같습니다. 지금. 같습니다. 이거 틀렸고요. 얘는 전자가 이온 상태에서 10개 있고 10개 있고 10개 있고 10개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 고르셔야 되고 1번 M과 X2가 반응하여 가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M과 X는 모두 3주기 원소이다. 자, 가는 이제 요 잘 보시면 여기 2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MX라고 하는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대1로 결합하는. 그 다음에 녹는 점 801도면 이러면 이게 NaCl이에요. 진짜로. 대충 외우고 있어도 도움이 되는데 녹는 점이 801도면 사실 NaCl이고요.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이 있고 자,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은 2몰이지 2몰. 왜냐면 1가 1가니까 1가니까 그러니까 1대1 결합한 거니까 2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에서 음이온의 전자수 분의 양이온의 전자수가 1이다.
얘가 3주기라고 써져 있네요. 3주기. 3주기 중에 이제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니까 3주기 중에 리튬 나트륨, 얘는 나트륨인 거고요. 얘는 나트륨, 얘는 Cl 마이너스인데 얘는 전자 배치가 아르곤의 전자 배치 총 18개,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 네온의 전자 배치는 10개. 그래서 음이온의 전자수는 18개고요. 양이온은 10개네요. 1은 아니네요. 자, 있음을 기억으로 하는 게 적절하죠? 답은 3번, 2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바로 3점 풀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고, 풀어도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내공임 하고, 그 다음에 3점 풀도록 할게요. 내공임을 합시다.